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자,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에게 장 마감 후에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8월 9일 여러분들이 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썸네일에 선비 딱 들어가 있으면 영상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은 제가 전달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선비 아이콘 나오면 꼭 한번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복현이 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뉴스가 최근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함이고, 수익은 곧 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라더기언 사태 기억하세요? 한때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 일당들이 시세 조정을 대상으로 삼았던 이 종목들이 단기간 내에 이 엄청난 하락률을 보이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입었었던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들은 라더견 사태하면 이 나쁜 놈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종목을 사서 이런 손실을 보나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이라고 피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더견 사태에 피해를 입었었던 대성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2020년 6월 30일 13,450원이었던 게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이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이 사건이 종결된 날짜가 2023년 6월이에요. 종가는 다시 14,780원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자, 2020년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해서 얼마나 걸렸죠? 3년 동안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뉴스 봤을 때 나 같으면 저런 거 안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과거에 들어온 사람들은 와, 내가 이때 빨리 샀으면 지금 수익이 더 컸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위를 본다라고 했을 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쯤 올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너 빨리 올라와. 나도 이때 후회했는데 그때가 빠른 때였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했는데 진짜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수많은 개미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각과 내가 맞는 선택을 했다라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은 한 명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세를 조작했던, 우리가 뭐 흔히 작전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고는, 개인들은 행복한 희망회로를 굴리면서 실제 계좌도 계속 수익을 누리고 있었겠죠. 몇 배가 올랐죠, 여러분? 13,450원이었던 게 3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올라서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거가 난 거예요. 환호를 질렀겠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이면서 비상식적인 흐름이죠.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3달 걸렸습니다. 3달. 여러분. 올리는데 3년이 걸렸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는 3달밖에 안 걸렸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하한가를 계속 맞았잖아요. 3일 만에 고점 대비 65.7%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자, 여기 한 번이죠. 한 번 실수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점이면 다행이죠.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의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익을 올리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차트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워렌 버핏도 제1원칙으로 절대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제2원칙도 제1원칙을 잊지 말라라고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잃지 않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제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만 정작 수익을 누리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라는 통계가 있대요. 저는 10%보다 더 이하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저는 1%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주식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명을 만나면 아마 10명이 안 될 겁니다. 그 10명 중에서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잃는다는 거예요. 잘 수익을 기껏 3년 동안 잘 누려도 지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잃는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잃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수비적인 입장이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 높은 그런 투자를 한다면 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최소한 이 종목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2%가 됐든 20%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이기는 투자가 쌓이면 우리가 지겹도록 듣던 어떤 효과죠? 바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복리가 정말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복리로 계산을 하면요, 우리가 3% 수익을 잡는다라고 치고 투자를 1년을 투자했다라고 칩시다. 한 달에 23% 수익을 냈을 때 1년이면 12달이죠. 그래서 12번의 수익을 낸다라고 치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1099.12%의 수익이 나옵니다. 자, 10배거를 내가 노린다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10배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끝까지 잘 홀딩 하신 뒤에 10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파시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방법이죠. 자, 매달 여러분들이 23%씩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12달을 유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10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방법, 이것도 물론 합니다. 이거 저도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번 시도하는 게 여기서 터진다라는 보장이 없죠. 근데 어떤 종목을 사든 내가 23% 수익만 매달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12번만 쌓이면 10배라고 하니까 이거를 1년 내내 기다리는 이런 리스크보다 이게 더 리스크도 안전하고 조금 더 확률도 높지 않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복리 수익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허황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투자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2% 수익 내시려고 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 뭐 많게는 2배 수익 노리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은행 금리가 5% 이하니까 적금을 부어도 이것보다는 내가 높게 나오면 된다, 뭐 내지는 한 7%만 내도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을 못 하시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달 23%의 수익을 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1년 뒤에 이게 12달이 쌓이면요, 여러분들은 10배 계좌가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이 수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금액이 1000만 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원금 포함하면 1100만 원인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나리오입니까?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겠죠. 이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계속 확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률, 무슨 확률이죠? 지지 않을 확률, 잃지 않는 확률. 잃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죠? 이긴다는 거죠. 수익을 얘기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점점 높이면 이 확률이 점점 쌓여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복리화되고, 이 복리가 이러한 수익률이 누적이 됐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10배 가까운 수익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0배가 안 되고 2배가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확률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복리 아무리 잘하고 11번째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12번째 이상한 도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대성홀딩스 같이 한 방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수익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실 텐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어떤 공부? 그냥 막연하게 무슨 우리가 수능 공부할 겁니까? 아니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산업에 대한 흐름을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 산업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금리,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랑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일본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환율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코스닥이 11.30%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면서 급락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뭐 때문입니까? 자, 일본, 미국, 이런 글로벌 거시경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시경제를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여러 리딩방도 들어가시고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이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거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나셨나요? 수익이 안 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산업의 흐름, 지금 돈이 흐르는 흐름,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주식
담당자들에게 통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회사의 객관적인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주가가 이 기업에게는 적정 밸류다, 내지는 이 회사가 지금은 저평가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무관심할 뿐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보인단 말이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고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옥석 가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뉴스 당연히 보고요. 제가 재무 분석하는 거 계속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도 심리 분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합니다. 최근에 8월 5일부터 8월 6일 과거 시점부터요, 몇 년 동안 제가 공부를 정말 단언컨대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간 적도 있고요, 제주도, 일본, 어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장소에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제가 몇 줄이라도 쓰고 자요. 그리고 뉴스를 매일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서 매일 산업의 흐름을 읽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 저도 물릴 때가 있고요, 저도 마이너스를 보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분이 주식해서 내가 10배 수익을 내겠다? 도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때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믿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률 높은 투자가 결국에 복리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저도 어느 정도 저 자신에게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텔레그램에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23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월 23% 수익으로 1년 이후 10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100명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제가 이거를 클로징 할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모이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긴 저 포함입니다. 자, 저 포함해서 99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이 텔레그램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제가 저 포함해서 99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차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확률이 높다. 물론 단기간에 일주일, 한 달 안에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도 23% 이상 수익을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은 때로는 손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 플러스가 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통계라는 것은 확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거의 50대 50의 남녀 성비가 나오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장기가 누적된 통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률 높은 투자를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 그 통계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확률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련된 공부와 산업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 저와 같은 전문가가 이거를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텔레그램 100명 모집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3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숫자 23, 이 23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100명이 모인 다음에 제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100명이 모이면 제가 이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건지 몸으로 느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보시고, 개인이 공부하실 수 있다, 나는 매일같이 너처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럴 시간도 자신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리딩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이런 공부 관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저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뉴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 이 뉴스가 나왔던 거죠. 8월 8일 오후 12시 40분쯤에 이제 확인이 된 뉴스인데,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할 것. 이 정정 요구라는 말은 정정 신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두산에게 다시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출을 했어요, 두산에서. 근데 문제는 금감원에서 요청을 했던 거는 합병 비율에 대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어떤 암시가 있었는데 두산의 답변은 합병 비율은 고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 두산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정신고에 대한 요청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금감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이 두산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네가 제출했던 이 정정신고서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이거죠. 합병 비율 1대 0.63 이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너네가 이런 비율로 이 합병을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거는 이러한 태도가 당국 내에서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 금감원장 한 명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국에서도 이 두산 뭐 방지법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언론에서도 이슈를 시키고 있지만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두산 측이 합병 비율을 1대 0.63 비율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점점 더 두산 입장에서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두산이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보다 사실 그거죠. 주가가 오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주담 통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담 통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서도 이 합병 비율에 대한 거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하지만 언론과 그리고 금감원장의 이 발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가에 있어서는 주주들의 입장이 좀 반영된 그런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내일 이게 조금 반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이게 큰 어떤 호재라고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외 제가 상황을 좀 잠깐 봤는데 시외 현재가를 보니까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큰 호재도 악재도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SMR 글로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계속 보자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절반 이상 반납하긴 했지만 장중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갔었고요. 오늘은 6%대 이렇게 마감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바닥권은 확실히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시장의 분위기들을 가져가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장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음봉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5%, 코스닥은 마이너스 0.44% 마감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한 2천억 원 정도 하방으로 놨는데 더 큰 비중으로 선물 포지션은 계속 하방으로 놓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현물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아 제끼고 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내일 시장도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보인 가운데서도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보시면 두산이 오늘 4.0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다라는 거는 이런 지수의 마이너스 전환에도 상관없이 견실하게 이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된다.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100% 우리가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복현 형님 통해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 정정신고 계속할 거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달라, 만족스럽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의 만족스러운 답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후에 있을 8월 9일 장 대응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중에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